노는 게 좋은 내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76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오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선인장입니다. 다시 읽는 게 좋아진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인장님이 진짜 떡볶이를 좋아하는 게 예전에 듣고 놀랐던 게 와인 안주로 떡볶이를 드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TMI야.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 보통 흔히 하는 조합은 아니긴 한데 그건 그렇긴 하죠. 레드 와인에 마시나요? 그 주종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뭐가 더 어울려요? 레드 와인이 좀 더 어울립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소주 안주로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어울려. 너무 특히- 술꾼 같아. 아니 보통 뭐 위스키에 초콜릿 막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술꾼 위스키랑 같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 서로 좀 이렇게 어떻게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아니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이제 푸아그라 대신에 순대 간이랑 와인을 먹으면 그렇게 조합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질감이 전혀 다르지 않나? 근데 이게 먹어본 사람들마다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간을 못 먹어가지고 그럼 떡볶이지라고 해서 뭐지? 아니 그거 너무 비하기 심한데요. 그냥 그 장르만, 분식이라는 장르만 갖고 나머지 아니, 다 다르잖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제 잔디밭 이런 데서 맥주를 마시는데 제가 맥주를 못 마시다 보니까 아하. 이제 저는 그냥 팩소주 같은 걸 마실게요. 소주를 마시면서 근데 또 다른 안주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조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꼭 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한 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밝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비공식적으로 여기서 제가 술꾼으로 항상 몰림을 당했어요. 몰이를 당하고 너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알코올 중독자다. 근데 실제 진짜 킹왕짱 센 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약콩님이십니다. 이게 아니야. 무슨 근거 없는 이거는 말이죠. 아니 빈도수가 중요한 거라고. 빈도수가 아니. 저희 둘이 음악바를 가자는 위스키바에 갔었죠. 두 분이 그리고 가셨네.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어떻게 했죠?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어요. 언더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살짝 허기가 질 때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해장도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2차 술을 다시 가서 먹습니다. 심지어 같은 매장에 다시 갔다. 음악과에 거기 아예 말하고 계산도 안 하고 저희 밥 먹고 올게요. 뭐야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술꾼이잖아.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1을 먹었으면 두 번째 갔을 때 한 2, 3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나지만 얘는 분명히 얘가 더 많이 먹었어요.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마셨는데도 우리 이제 간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벌써 간다고 이래가지고 네, 더 당황했는데 근데 그날 나는 이제 한 잔의 양이 되게 적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위스키. 위스키니까. 마셔도 별로 간에 기별이 안 가는군. 그러면서 잘 집에 갔어.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생긴 증상이 술 먹고 딱 3시간 정도 지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몸에서 숙취가 바로 오나 봐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분해되면서. 뭔지 알아.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머리를 쥐어싸고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다음날 인장이한테 물어봤더니 인장이는 말짱하다는 거야. 숙취가 뭐죠? 이럴 수가. 진정한 수가. 술꾼은 그래 아니, 여기야. 제가 항상 이렇게 마실 때 술 잔을 세는 습관이 있거든요. 분명히 더 마셨어요. 두 분 그래서 얼마나 마셨어요? 위스키로만 달리셨어요? 우리 데킬라도 조금 섞어서 먹고. 몇 잔 마셨지? 진짜 많이 마셨는데. 도대체 몇 잔을 마신 저희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아, 네. 여기까지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몇 떨어지는 잔이야 이거 몇 병을 깐 거 아니야? 위스키 차라리 한 병을 까는 게 나을 뻔했어. 그건 그래. 아 진짜. 그러게 자, 처음부터 여러분, 병을 까지 그랬어 저희의 가격상으로. 주량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같이 가서 마시도록 합시다. 좋아요. 네. 여튼 여튼 저희 6주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만났지만 오늘 또 4명이 모였으니까 뭐 한 5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군요. 여러분 한 달간 뭐 재밌는 거 있으셨어요? 저는
인장님 집에 납치된 건 아니지. 제 발로 찾아갔죠. 제 발로 직접 찾아가서 방금 울컥했어. 납치한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몰이를 1박 2일 동안 갇혀서 데빌스 플랜을 봤습니다. 그 마수가 이제는 초롱님까지 뻗쳤군요. 좀 갖춰서 보니까 괜찮지 않던가요? 제가 막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오. 아니 초반엔 재밌었어. 네, 초반에 괜찮았어요. 네. 어디까지 보셨어요? 2주차까진 괜찮았어. 맞아요. 시파에서 바로 하차했습니다. 슈퍼에서 하차하신 분들 진짜 많은 거 알죠? 저 11화 중반에서 하차했어요. 저도요. 그래도 좀 가셨네요. 거기 가니까 더 이상은 좀 무의미한 느낌? 그동안 이제 두뇌 서바이벌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까인 거는 지니어스 2006, 2006 이후로. 처음이지 않나. 초반에는 나름 괜찮았거든요. 저는 출연하는 분들도 다 매력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하차각을 진짜 빨리 봤어요. 진짜 빨리 본 게 너무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생활동에서 히든룸과 그 감옥동에서의 히든룸이 너무 다른 맞아요, 게 맞아요. 좀 난도 차이도 많이 나고. 납득이 맞아요. 진짜 안 갔어요. 양쪽에 똑같이 기사의 여행 보드게임을 놔두고 충분히 그걸 예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생활동에서는 정말로 기사의 그치, 여행을 그치. 내주고 심지어 1시간 동안 기회도 3번까지 있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감옥동의 히든룸은 너무 짧은 시간에 사람을 정말 좀 당황스럽게 하는 맞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고 시간도 짧고 근데 실패하는 순간 바로 탈락.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맞아. 저는 감옥동일수록 더 베네핏이 있어야 맞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 그 퍼즐 자체도 재밌고 그랬는데 보상도 맞아. 오히려 보상도 감옥동보다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생활동이 더 생활동이 좋았지. 더 좋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두뇌 서바이벌이 아니라 차라리 소사이어티 게임 같은 거면은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계급화가 되는 건가라고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불공평했고 실제로 결론이 좀 그렇게 났잖아요. 감옥동에 있다가 생활동으로 갈 수가 없고 드물게 가기는 가지만 첫날 감옥동 갔었던 사람들 중에 생활동으로 옮긴 사람은 그 히든 히든룸. 스테이지 푼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맞아요. 떨어졌고 그쵸. 생활동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갔어. 그 짐 한 번 못 풀어보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가더라도 그게 메인 매치나 그런 거에 상관이 없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결국은 피스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 피스를 사용해야 되는 게임까지 나오면서 아니 이건 뭐 하자는 건가? 내가 이런 걸 내가 지금 사회도 불공평한데 게임에서도 이런 걸 그러니까. 봐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이렇게 빠르게 하차했지만 모든 걸 알고는 알고는 계시는군요.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차를 하지만 좀 뒤집어진다. 이게 중간에 반전이 있다. 이러면은 보려고 했었어요. 다 찾아보기는 해가지고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거 진짜 못 참으시는군요. 아 진짜 못 참겠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1주차, 2주차 볼 동안도 이제 그 다대일 구조 이게 언제나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오죠. 서바이벌인데 어쩔 수 없이 쪽수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정말 그냥 장학 퀴즈처럼 퀴즈를 푸는 거밖에 안 돼서 근데 또 그런 재미랑 그 서바이벌의 재미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매번 보면서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또 나오는구나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11화 보면서 더 이상 봐봤자 뭐 저도 선지장님처럼 의미가 있나 지지부진하겠다 싶어가지고 하차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화까진 나진 않았고 저는 저의 모든 분노는 피겜3에 다 놓고 나온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셌어. 다 뭐 이렇게 쏟아놓고 나오는연지에서 그런지 그냥 다소 평온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전개지만 내가 하차하면 되지 뭐 이 정도였던 것 약간 같아요. 거리를 두게 되네요. 네. 거리를.
그 다대일 구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게 지목 데스매치잖아요. 메인 매치에서 뭔가 다구리 당해서 탈락 위기에 처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써가지고 결국은 데스매치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도 없었고. 근데 그게 있더라도 다대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니어스가 그렇게 지목 데스 매치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꾸준히 이제 한 명을 소외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다수 집단이 항상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 데스매치가 어떻게 없는 될까? 것보다는 낫지 네. 않겠어요? 애매하고. 되려나라는 생각은 좀 만약에 좀 지목 있어요. 데스매치가 없었다면은 홍진호 우승 못했어. 그냥 떨어졌어. 지니어스 원에서.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끝났겠죠. 그랬으면은 데블스 플랜도 차라리 안 나왔겠죠. 예, 그런 걸 봤어요. 데블스 플랜 1은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를 보여주고 데블스 플랜 2는 자본주의가 망한 이유를 보여준다. 여러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면을 시사하는 프로그램이군요. 아니 근데 또 1인대 다수 이거의 문제도 있지만 약간 출연자들의 성향? 그래서 맞아요. 왜 그런 글도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데블스 플랜 2에 픽겜 사람들이 나왔어 봐라. 이렇게 안 흘러간다. 뭐 하면서 세븐아이 대신 수혜가 여기 나왔어야 됐다. 아니, 너무 웃기고 야 이것도 진짜 흥미진진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약간은 픽겜 3를 재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런 글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첫 번째 게임 있잖아요. 첫 번째 게임을 항상 마피아류로 가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필이면 그 마피아 게임의 도둑과 부패 경찰이 너무 좀 그렇게 선정이 됐어.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게 이런 맞아. 거야. 정말 스노우볼이야. 이 작은 게 이렇게 온갖 굴러가지고 것들이. 나중에 대폭발.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맞아. 정말 프로그램 하나가 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연이 겹쳐서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욕 많이 들은 솔씨가 있고 저는 그 정반대편에 픽겜에 있는 유리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리사. 근데 똑같이 욕 듣잖아요. 이래도 욕 듣고 저래도 욕 듣는데 둘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어느 쪽을? 더 나은 쪽? 어. 저 유리사 진짜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사가 소위보다는 나요? 유리사를 아, 나왔겠습니다. 진짜요? 양찌님은요? 저는 그래도 유리사 행동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그 게임 외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블러핑을. 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좀 페어 플레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소희 씨는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승부욕이 없다고?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진짜 연예인을 출연시키면 안 된다. 너무 이미지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리뷰를 봤어요 나중에. 그 데블스 플랜 1 우승자인 하석진 씨 채널에 소희 씨랑 세븐아이 씨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셋이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본인 자체는 되게 분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탈락하고 나서 막 계속 이제 생각나고 막 이렇게 본인이 승부욕이 없던 건 아닌데 그게 이제 표출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평온함이 흐트러지면서 전력이 약해진다라고 본인을 평가하고 있어서 표출을 안 한 거지 승부욕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저는 거였으면 뒤늦게 핑계 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가요? 근데 약간 납득이 그건 안 시야말로 돼요. 이미지 관리다. 아니 안 근데 돼.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아 쟤는 정말 저럴 거면 왜 게임에 나왔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소희 씨의 비난 포인트가 승부욕이 없다는 아니에요. 승부욕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은 그냥 본인이 탈락을 하면 되는 건데 강지영 아나운서가 했던 패시브하게 어그레시브하다는 그 말이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차라리 맞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생활동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감옥동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동에 누구를 내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로열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인정하고 저는 생활동을 그냥 편들고 싶어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저는 맞는 게 편하지만 그래, 이런 발언이. 식의 어떤 그 코스프레를 하는 게 싫은 거죠. 예전에 저는 장동민 씨랑 네. 누구였죠? 그 같이 오현민. 플레이했던 오현민 씨도 약간
그 형규 씨랑 소희 씨 맞아요. 포지션이랑 예. 약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계속 승자의 구조를 가면서 다수 집단을 이끌어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 다수 집단에서 그 배제해야 돼. 배제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골라서 네. 배제를 시키잖아요. 실제로 강지영 씨랑 세븐아이는 원래는 이제 생활동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너는 밀려나가는. 감옥동이랑 해라라고 해놓고 자기 감옥동에서 하고 싶었던 사람만 이렇게 골라와서 이들은 배제시키고 결국 그렇게 우승을 하고 그랬던 게 근데 그 오현민 씨랑 장동민 씨랑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보는데 물론 그쪽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둘은 보기 싫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냥 여자라서 괜히 이제 편견에 쌓여서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서 제 친구가 말했었는데 걔는 이제 형규의 여벌 목숨으로 그냥 쓰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현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어떻게든 잘하고 이기려는 마음이 보여서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데 이쪽은 그게 안 보여서 내가 좀 보기 싫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본인의 해명을 듣고 그럼 놔주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착한 사람이군요. 납득해주다니. 저는 그래서 그 데블스 플랜을 보다가 너무 실망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뭔가 그 씹김국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픽게임 1을 안 봤거든요. 그 그래서 날것의 재미를 그 지금 이걸 봐야 되겠다 하면서 픽게임 1을 봤는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 상쾌하다고 사람들이 그 거리낌 없이 배신하고 정말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거든요. 정말 욕망 이미지 덩어리 관리 이런 거 없어. 일도 그게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데블스 플랜에서 막 그러고 있다가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도 안 봤거든요. 안 봤다고? 예, 예. 보세요. 그러니까 보다가 말았어요. 보다가 말았는데 듣기로는 양씨님이 그랬는 거예요. 이거는 연프를 가장한 그런 부분이 있다. 감안하고 봐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이거는 네. 연프만이 아니라 네. 이 픽게임 1에는 정말 모든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두뇌 서바이벌은 그 절반도 안 돼. 맞아. 두뇌 서바이벌 게임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 연프의 사회 실험에 맞아. 소사이어티 게임이랑 맞아. 뭐 지니어스랑 연필을 섞었다고 생각하면 약홍의 뇌구조, 도파민 이렇게 이만큼 있어. 이만큼. 아니 근데 원래는 내가 싫어할 것 같은 전개여서 안 좋아했는데 네. 저도 픽게임 3 그다음에 데블스 플랜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사람이 그 단단해졌구나.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 버린 아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네. 이게 점점 좀 진화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네. 픽게임 2, 3를 본 입장에서 네. 되게 약간 허접해요. 네. 맞아, 맞아. 네.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네. 옷도 순수해 보이기도 해 되게. 그리고 저는 패널이 있는 구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연프 같은 경우야 이제 패널들이 보면서 막 행동을 추측하고 분석하고 이게 괜찮지만 두뇌 서바이벌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픽게임 1은 패널 있는 게 또 재밌더라고. 되게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반응하는 패널들이 필요해요.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대리 분노를 해주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또 그러니까 재밌- 좀 약간 공식 또- 리뷰가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괜찮더라고. 한번 봐보세요. 저도 보다 말았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픽게임 2, 3에서 우리가 본 어떤 픽게임 고유의 특징이 1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진화하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픽게임은 2까지는 정말 좋았다가 3에서 유리사 재평가, 서출구 재평가, 서출구 시즌 2에서 정말 고평가 받았던 그러니까. 서출구도 캐릭터인데 이상한 듯해요. 네. 서출구도 옆에서 이렇게 목줄을 쥐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역시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네, 그때 홍진호가 같이 있었긴 했는데 픽캡 3에서 홍진호가 약간 자기 팀에 대해서 포기한 게 좀 보여요. 왜? 정말 이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더 타임 호텔 괜찮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더 타임 호텔에 약간 빌런처럼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심사입니다.
예, 맞아요. 주원규 씨. 그분이 픽겜 3에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는 그분만 정상처럼 그 그분 정말 정도예요? 정상인이야. 물론 아, 역시 진짜 여러 상황에서 게임은 잘 사람들을 못하지만. 봐야 되는 거 같아. 맞아. 게임을 잘 못하지만 픽겜 3는 빌런은 너무 강한 빌런들이 있었는데 게임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너무 장동민과 허성범 정도 나머지의 어떤 개인적인 게임 잘하는 맞아요, 능력이 좀 맞아요. 떨어졌다. 이게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데블스 플랜 그 데스매치들은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요. 예. 메인 게임은 좀 지루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메인 없잖아 게임은 있었는데. 조금 다들 좀 그랬는데 정말 그건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또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데스매치 게임이 되게 좋아서 게임 자체가 좋아서 제가 그 뭐지? 이런 거를 여러분보다는 좀 덜 봤잖아요. 네. 근데 게임이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10화까지는 막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벽바둑을 보셨었어야 했는데. 벽바둑 부분만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까지 이미 봤으니까 서사적으로 납득은 하겠다. 그렇죠. 왜 데스매치 서사 딱 없이 보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정종현 씨 저는 진짜 감다디라고 막 욕 많이 먹었는데 데블스 플레이 1도 그랬고 그 이후에 그 미스테리 수사단도 이거는 2000년대 초반 스타일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좀 PD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는데 데블스 플랜 2에서 이제 완전히 저분은 믿고 걸러야 되는 수준이 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더 좋은 서바이벌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픽게임도 좋긴 한데 픽게임은 또 너무 사람들을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고 너무 과학적이야. 이거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안 좋은 위험한 상황은 것 같아. 위험한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만 좀 피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또 좋은 두뇌 서바이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그 뭐지? 내가 전에 재밌다고 했던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그 되게 저는 엄청 좋아하면서 봤거든요. 네. 저는 그런 약간 사회실험 같은 부분도 좀 들어간 그런 서바이벌도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벤자민 씨 픽겜 3에 나옵니다. 아, 벤자민 3에 나오니까? 네. 그리고 픽겜2 윤비도 거기 나왔죠. 맞아요. 윤비 나왔어요. 윤비도 나왔었어. 이 서바도 약간 직업을 서바의 예능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돌려받기 하는 맞아요. 그런 서바 의미가 인재들이 있어요. 있어. 맞아요.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는 그 상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상 받았어요. 정말 웰메이드 서바이벌이라고 하니까 저도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 PD분이 되게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은 서바를 기대해보고 그 정정영 PD 인터뷰를 봤는데 왜 이렇게 생활동과 감옥동을 이제 차이나게 설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그게 본인의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메인 매치를 계속 잘한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감옥동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게 설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게 그 임요한 씨가 가넷이 연계로 계속 이렇게 살아남다가 이제 결승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싫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메인 매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활동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전의 메인 매치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가지 않게 만들었어야죠. 그쵸. 1화 메인 매치가 모든 걸 결정하게 만들어 정종현은 계속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터뷰에서 저도 정종현 싫습니다. 갑자기 타도 정종현. 그리고 그게 PD로서 가져선 안 될 감각인 게 사람들이 계속 감옥동에 몰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밥도 되게 이상한 거 주고, 빵만 주고. 빵만 주고, 그 침대도 막 스프링 이런 데서 자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2번씩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맞아. 근데 정말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되게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청자로서 그쪽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는 좀 대중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서는 좀 진짜 감다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럴 했어요. 거면 뭐하러 나눈다? 나는 차라리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절반 떨궈버려. 남은 사람들끼리 계속 매치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거 보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서바에 잘 몰입을 안 하잖아요. 거리를 두고. 근데 나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화는 안 나겠지 했는데 10화에 가까이 갈수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소리 지르고 아, 소리 나중에 들었어요? 진짜? 이러면서 오. 그러고 아, 부정 갔었어야 나중에는 되는데. 옆에서 관람하는 재미가 꿀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나중에는 정말 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반응 트위터랑 이런 데서 찾아보고 그리고 정종현이 뭐지 리뷰 비슷한 그걸 출연진이랑 같이 맞아요. 한 것도 봤는데 그거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맞아. 마지막 화 리뷰가 그래서 더 이제 화를 미쳤어. 키웠던 그리고 거였죠. 이상하게 정종현 씨가 이제 그 우승자가 너무 욕먹으니까 쉴드를 쳐주겠답시고 본인이 결국 게임에 개입한 거를 막 이야기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또 더욱더 붙는 포인트고 아 진짜 이 사람은 PD로서 좀 이제 거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 남편도 감정이입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좀 하차를 하고 이제 계속 귀는 열어놓고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반응을 좀 살피고 그리고 사실 막 부엌에서 보고 있어 소리가 다 들려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일단 뜨고 나면 사람들의 어떤 반응 같은 걸 좀 봤어요. 근데 10화 공개 후에 이제 막 불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 뭐 3명이 엄청 욕먹고 있더라. 그러더니 자기 10화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욕먹을 거 없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만났는데 개빡친다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잠깐 사이에 더 본 거지. 그 문제의 장면까지 못 봤던 상태고 못 본 상태에서 거기를 보더니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조차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10화에서 화를 거의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봤는데 친구는 이미 이렇게 스포를 다 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화를 내고 1차 화내고 2차 화내고 그 시점을 있어서 그 시점만 되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하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1차가 지나고 2차가 지나고 3차가 지났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TV를 이렇게 멈추고 너 지금 뭐 하냐고 너 빡쳐야 되는 거야. 왜 착한 척해? 막 이러면서 원래도 네. 별로 이렇게 잘 안 빡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피캡슬이 안 빡쳤어? 유리사 괜찮았어? 그건 좀 다른 문제. 저는 둘이 그거는 달라요? 양치님 생각처럼 그 좀 이렇게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까지 끌고 와서 좀 페어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소희 씨는 되게 일관적으로 어드밴티지를 받는 상황을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거에 진 빠져 하는 게 되게 보였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뭐 저런 사람이 또 있지 그랬더니 저런 사람은 없어 옆에 너 착한 척 하는 거야 막 그러고 너무 관대했군요. 아니 근데 진짜 형규가 그 히든 스테이지 보상 있는 거를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서 진짜 그냥 그러면 납득하면 했죠. 그럴 수도 있지. 계속 팀이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는 그걸 안 봤었거든요. 아, 쿠키 영상은? 네, 쿠키 영상으로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거 보고 되게 놀랬던 기억은 있어요. 아, 그래요? 알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그랬던 게 저거 보면 진짜 빡칠걸 해가지고 그것도 그래? 봤어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도 그랬더니 뭐야 10개 있다잖아 너 진짜 안 빡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길 사람을 밀어주고 싶었나 보지 이렇게 우리도 잘한 사람 응원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럼 어디서 화났어요? 전화가 안 났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뭐 뒤에 11화에서 멈춘 거는 뻔해서 그냥 뭐 재미없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나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갑자기 그냥 다시 막 빡빡치는데 올라와. 막 올라와. 그때 선구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 나처럼 잠시 그냥 리뷰를 막 찾아봤었어야지. 잊었어. 근데 사실 저는 소희님한테 막 빡치지는 않았고 이제 소희님은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뭐 형규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상황에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치, 뭐 그치. 본인 네, 기질도 네. 있고 해서 더 그렇게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너무
빡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빡치고 맞아.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딱 10화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이제 인장님 집에 나와서 이제 가는데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케 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맞아. 그죠? 나도 계속 왜 내가 이게 보기가 싫지? 다른 거와 차이점은 뭐지? 막 계속 생각했어. 나도 그랬어.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해보잖아. 이거의 어떤 점이 나를 이렇게 자극하고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가. 아직 답은 못 찾았다. 답은 못 찾고 잊고 있었다. 저는 그 약간 욕 듣고 있는 그런 게 넷상에서 서로 말이 거칠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찐 시청자들은 화가 많이 났어.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볼 수 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궤도 씨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랬고 그 서바이벌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게임이라는 걸 좀 잊게 된다는 말을 완전 하더라고요. 몰입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라고 해서 들어가서 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그 안에 있다 보면 실제로 이게 방송이 되면은 요런 반응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욕을 먹을 것이다. 이런 거를 다 완전히 잘못 추측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피게임 3도 그래서 맞아. CF분이 이제 그 어떤 몰이 같은 걸 하다가 욕먹고 끝났고 좀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PD는 맞아. 욕할 수도 있을 맞아. 것 같아. 왜냐면 제작진을 욕하자. PD는 욕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맞아. 사람이 욕할 수 있어. 근데 출연진은 그렇게 쉽게 전 욕하면 안 될 것 언제나 같기도 해요. 제작진을 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06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것도 픽게임 2에서 습격의 날도 그렇고 맞아. 그렇죠. 난 그런 부분들은 제작진이 충분히 관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그렇게 되지 않게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사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방치하고 맞아요. 오히려 독려하기도 한 게 아닌가. 제작진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네. 그렇다면 최참가자는 누군가요? 세하가 그래도 제가 아. 서바이벌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상적인.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은유 씨 사실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네. 너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떤 성공만을 너무 바라는 게 좀 눈에 보여서 사실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살아 돌아오는 그 강인한 생명력, 생명력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세븐아이님이랑 이제 은유님이랑 강지영님 이렇게 셋이서 그셋 네. 팬들이 로켓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로켓단 좋아합니다. 저도 강지영님이랑 네. 저는 그분 귀여웠어요. 저스틴민? 저스틴민. 그분도 저스틴민 호감 포인트 많죠. 진짜 그 맨날 사람들이 저스틴민 부문 온다 막 이러고 진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 데스매치 때. 네네. 근데 되게 칩이 거의 줄어든 상태에서 배팅을 계속 딱 배팅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시간 체크하는 것도 되게 승부를 잘했고 맞아요.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했어요. 팀장님은요? 저는 하린 씨가 아, 굉장히 맞아.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긴 했어. 히어 드레스 피드레스 입고 그 이렇게 약간 교포라고까지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요상한 발음으로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심지어 그것까지 했더라고요. 해명 영상 저 교포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발음이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게 약간 똘끼 있게 플레이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배팅도 굉장히 세게 잘 하시고 맨 끝에 떨어질 때 인터뷰가 네, 좋았죠. 인터뷰가 되게 좋았죠. 일주일에 2시간 쉬는데 1시간 반 이거 서바이벌 지니어스 보고 막 이랬다. 30분 만화 봤다고. 맞아. 그래서 처음에 하린님 나왔을 때 딱 무슨 도곡동 키즈 같다 음. 이러면서 편견의 어린 시선으로 보다가 네. 나중에 그 마지막 인터뷰 영상 네, 보고 네. 나의 이 편견 어린 마음 이러면서 후회를 반성을 했습니다. 네, 게임의 진심이면 중간에 조금 어떤 약간 맞아요. 불편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끝나면 다 이제 맞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 나온 이 멤버들이 결국은 이렇게 탈출을 못하고. 그 부분이 너무 맞아. 아쉬워. 그 양치님은 저희 엄브렐러 아카데미 이야기 네, 하잖아요. 봤는데 사실 근데 못 저스틴 알아봤어요. 민지 몰랐지? 네,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네, 알고 거기에 깜짝 놀랐어. 나왔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사뭇 달라요. 맞아. 굉장히 다르고 제가 좀 좋아하는 미국 카툰니스트인데 일본계 외국인이신 아드리안 토미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우리나라에는 완벽하지 않아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있어요. 만화인데 그게 영화화가 됐고 네. 거기 되게 하남자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저스틴 민 씨가 이렇게 연기한 게 쿠팡 플레이인가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다시 완벽하지 한번. 않아? 아마 쇼커밍즈일 거예요. 그게 그 이제 만화책 그 남자 주인공보다 네. 저스틴 민 씨가 이제 외적으로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볼만하지 않을까. 아하. 근데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거 영화로도 보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책으로도 한번 봐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붙이면 그 미국에 예능 하나가 있는데 마피아 게임이라는 예능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제목이 마피아 게임이에요? 아니요, 그 배신자들이라는 그 예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가자들이 저택에 살면서 뭐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거의 그냥 두뇌 서버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녁에 이제 투표로 배신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이제 지목해가지고 재밌겠다. 탈락시키는 건데 네. 원래는 이제 호주 건데 영국에서 한번 다시 리메이크를 하고 히트되면서 또 미국에서 만들고 이게 시즌 4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에릭남 씨가 나온다고. 에릭남이 와, 나왔어. 네. 진짜? 이 이상한 캐스팅 그럼 맞죠? 지금 말한 이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에릭남 나오면 수입해줘야지.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해지는 서바가 또 궁금해지네.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네. 언젠가 그것이 들어온다면 저희 또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저희 데브스 플랜만 가지고 45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이미 맞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저희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져온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6화 2부에서는